제4주차 3강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 시간에 일본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유학했던 곳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직접적인 일본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개관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차례를 보시면 일본의 개요라고 해서 일본의 국토, 행정구역, 기후, 인구, 언어 문자 등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국토인데요. 자, 일본은 홋카이도 그리고 혼슈, 여기가 바로 이제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위치한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코쿠, 그리고 큐슈. 이 큐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 시절에 1년 동안 교환 유학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이제 크게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의 4개의 섬과 굉장히 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면적은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여기 남한 부분이죠. 한국의 약 4배. 그런데 이 한반도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1.7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섬나라예요. 자, 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자,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 중에 70%가 산지, 그리고 나머지 30%는 평지.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자, 그리고 유명한 이제 호수가 있는데, 비와호라고 있죠. 여기 사진에도 지금 실려있는, 자,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비와호라는 일본의 이제 유명한 호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알고 넘어가실 것은 일본에 이제 직접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도 여기 있을 거고, 아직 가지 않은 학생들도 이제 있을 테지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일본 문화 키워드 정도가 되겠죠? 자, 토리이라고 해요. 자, 토리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실게요. 그래서 일본의 신사 앞에 이게 반드시 위치를 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사 밖에 인간 세계와 신사 안에 그 신의 세계를 구분하는 그 경계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한자, 이 토리이의 어원은, 자, 여기 보면은 한자를 여기는 지금 우물 정자를 썼는데, 그 있을 거, 거주하다 할 때 있을 거자를 써서 토리이라고도 해요. 자, 일단 토리는 새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그 신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신에 가서 인간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봉황이라는 전설의 새 있잖아요. 그 토리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이야기를 서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 봉황, 새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토리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요즘에는 여기 우물 정자를 써서 토리라는 말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우물 정자, 이 한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토리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토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본 하면 지진 떠오르시죠? 보시면 관동 대지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지진인데, 자, 1923년에 이제 일어난
간토 이제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고요. 일본 재해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신 대지진이라고 뭐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한신 아와이 대지진이라고 해서 1995년도에 이제 진도 7.3.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미나상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생들이죠? 2011년도, 저 정확히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교환 유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교환 유학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귀국하고 바로 1년, 뭐 개월수를 따지면 1년도 채 안 돼서 이제 대학원에 이제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일어났어요. 2011년도에. 진도 9.0으로 굉장히 큰 대지진이죠.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그 피해 정도를 알 수가 있죠. 이 미나상도 이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구나. 미나상이 그러면은 초등학생 정도는 됐으니까 뭐 기억은 다들 하시겠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일본은 이제 지진이 항상 이제 일어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기억이 남았던 것이,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생 센터에서 뭐 유학생들을 위한 뭐 그런 기초 교육 이런 것들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해줬던 교육이 이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알려줬던 이제 기억이 나요. 뭐 그래서 지진이 나면 책상 아래로 이제 들어가 있고, 반드시 뭐 머리를 꼭 잡고 책상 아래 들어가 있거나, 뭐 이제 그 평평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아래로 이제 뭐 대피를 해라, 이런 행동 요령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개구부, 그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 개구부는 전부 다 이제 열어두라는 그 행동 요령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구부, 창문이든 문이든 열어두지 않으면 지진이 나서 이렇게 붕괴가 되었을 때 입구가 그냥 막혀버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철문이 될 수도 있고, 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붕괴가 되면 그대로 그냥 찌그러져 버리니까 안에 사람은 갇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부를 열어두면 그 피해를 좀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나상도 만약에 일본에 뭐 여행을 가시든 뭐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체류를 하시게 되면, 그 지진의 행동 요령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진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반드시 이제 개구부는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일본에 이제 많은 집들이 그 이제 목조 건물 집들이 있어서, 근데 그 목조 건물 집이라는 것도 이제 뭐 다 옛날 말이긴 하죠. 목조 건물이 있어서 붕괴가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부서져 버리고 말 텐데, 그래도 이제 현대식 건물은 대부분 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구부는 열어두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의 행정구역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일본은 한 개의 도, 그리고 또 한 개의 도, 그리고 두 개의 부, 그리고 나머지 43개의 현, 총 47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47개 행정구역이 이제 컬러별로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도도, 부현, 그냥 이 말 정도는 이제 외워두자. 자, 우리나라 말로 이 한자를 읽으면 도도, 부현인데요. 자, 일본식 발음을 가르쳐 드릴게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일단 이 도는 토라고 읽고요. 이 뒤에 도는 홋카이도 할 때 노예요.
장음이죠. no. 그 다음 이 부는 후라고 읽어요. 짧아요. 장음 아니고 그냥 후. 그 다음에 혀는 can. 자, 도노후켄. 도도후켄. 이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자. 자, 먼저 한글 토. 여기 어디겠어요? 도쿄가 되겠죠? 도쿄. 도쿄토. 그 다음 노. 홋카이도. 자, 그 다음에 후는 두 개라고 그랬어. 자, 어딜까요? 자, 먼저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후. 그리고 자, 일본의 제2의 도시 오사카후.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들이에요. 뭐 아키타현, 그래서 켄이니까 아키타켄. 그 다음에 제가 유학했던 뭐 가고시마켄. 이런 식으로 이제 읽겠죠. 자, 다시. 그래서 일본의 행정구역 토, 도, 후, 나머지 켄.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일본의 행정구역 중에서 제가 이제 직접 유학을 했거나 뭐 여행을 다녀왔거나 뭐 출장 등으로 이제 방문했던 일본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각 지역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개관을 해볼게요. 자, 먼저 홋카이도 지방은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일본 전체 면적의 21%나 차지하니까 자, 아까 지도에서 확인했지만 굉장히 넓죠. 자, 중심지는 홋카이도에서는 삿포로시가 중심지예요. 자, 그래서 홋카이도 삿포로시 하면 뭐 유키마츠리, 그러니까 눈축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 러브레터라는 유명한 이제 영화가 있어요. 가끔 뭐 EBS 같은 데서도 해주고 하는데 그 오겐키 데스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의 이제 촬영지죠. 자, 그 다음 도호쿠치호라고 해서 도호쿠 지방. 자, 혼슈의 북쪽. 혼슈는 아까 그 도쿄 수도 도쿄가 위치한 그 가운데 있는 섬. 그 혼슈 지방의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한 6개 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이 후쿠시마현이 그 동일본 대지진 피해가 발생한 그 진원지죠. 자, 그 다음 간토치호, 관동지방이라고도 해요. 자, 간토지방은 바로 수도가 위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심지가 되겠고 이바라기県, 도치기県,群馬県, 사이타마県, 지바県, 도쿄도, 가나가와県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은 수도 또는 뭐 수도에서 가까운 뭐 이제 거의 이제 뭐 도쿄라고 봐요. 이 부근들은. 그렇게 수도에서 이제 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 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사이타마현 하면은 우리 그 서울에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대치동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사이타마현이 좀 그런 뭐 치맛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한 동네다. 뭐 이런 특징이 하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동지방의 도쿄토에 가면 일본 천황이 거주하는 황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쿄토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여의도 같은 섬인데 여의도와의 차이점은 오다이바는 인공섬이에요. 여의도는 인공섬 아니죠? 자, 오다이바는 인공섬인데 그 인공섬, 여의도 같은 인공섬 오다이바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민영방송국 후지테레비 사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국영방송 대표적인 거는 NHK가 있고, 민영방송의 대표적인 것은 후지테레비가 있다. 자, 그 다음 주부치호, 중부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주부지방이고요. 가운데 있어서 중부지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뭐 남부지방, 중부지방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앙에 있어서 뭐 중부지방 그 뜻이 아니고 일본에서 주후치호 하면은 그 지명, 그 지방의 이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것은 일본 열도의 중앙에 이제 위치했기 때문이죠. 니이가타켄, 도야마켄, 이시가와켄, 후쿠이켄, 야마나시켄, 나가노켄, 기후켄, 시즈오카켄, 아이치켄, 후쿠이켄 하면은 여기도 원래 제가 이제 교환역을 갈 뻔했었어. 근데 여기보다 가고시마가 더 이제 일본 이제 현으로 구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후쿠이현보다 가고시마 현이 더 이제 크다고 해서 가고시마 현을 선택을 했었죠. 자, 그리고 시즈오카켄 하면은 유명한 후지산이 있죠. 녹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자, 이번에는 긴키치호라고 해서, 자, 긴키지방은 혼슈의 중서부, 관토지방과 함께 일본의 경제 및 문화를 이끌어가는 지역. 아까 일본의 옛 수도, 교토후, 그리고 현재 일본의 제2의 도시, 오사카후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교토후, 오사카후, 형오켄, 싱하켄, 나라켄, 와카야마켄, 미에켄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일본의 뭐 기모노라든지 그 전통 그 뭐 이런 옷가지들의 무늬, 장식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니시지오리라고 하는데 일본의 이제 옛 수도가 교토였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 문화, 뭐 이런 전통 문양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번성한 거, 많이 이렇게 부흥한 것은 이 교토후가 있는 긴키치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중호쿠치호. 자, 그 중국, 나라 중국이 한중이랄 때 그 중국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지방의 이름이고요. 혼슈의 중앙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고 규슈치호, 맨 남쪽에 있는 규슈치호와 방금 전에 살펴본 긴키치호 중간에 위치했어요. 도토리켄, 시마네켄, 오카야마켄, 히로시마켄, 야마구치켄. 여기 토토리켄도 아까 그 후쿠이켄, 도토리켄, 가고시마켄 저의 이제 대학 시절 유학 후보지였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현의 이제 크기가 이제 큰 데가 아마 좋다 이런 뭐 이야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고시마켄이 이제 제일 크니까 거기를 선택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카야마켄, 야마구치켄은 제가 이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히로시마켄은 고등학생 시절에 고등 시절에 그 고등학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와 그 자매 결연을 맺었던 일본의 그 히로시마 현에 있는 여고가 있었어요. 그 신토쿠 여고였나? 그 여고의 방문단이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히로시마에서 온 그 방문단의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랑 친해지면서 펜팔 편지도 주고받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내가 이제 고딩이었으면 카카오톡, 뭐 라인 이런 걸 할 텐데 그게 참 아쉬워요.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옛날이니까 카톡, 뭐 라인 이런 게 없을 시절이라 뭐 메일도 이메일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뭐 그렇게 활발히 사용했던 시절은 비교적 아니었기 때문에 펜팔 문화가 있었는데 연락이 끊겨서 좀 아쉬워요. 자, 이번에는 시코쿠. 자, 옛날에 4개의 나라가 존재했었다는 것에서 이제 그 시코쿠 4국이라는 이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중앙 정권이 그 막부가 그 통일을 하기 전에 그 섬 나라 이제 개개가 다 이제 각국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시코쿠 지방은 일본이 아니지. 일본국이라는 그 명칭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는 또 거기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도쿠시마県, 가가와県, 에히메県, 고치県. 근데 여기 시코쿠 지호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연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잘은 몰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은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규슈치호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유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남서쪽에 위치했고, 후쿠오카県, 규슈 지방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도시죠.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남쪽 지방 하면 뭐 전라도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뭐 광주라든지 뭐 여수라든지 이런 큰 도시들 있잖아요. 목포라든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사가県. 여기는 제가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나가사키県, 구마모토県, 오이타県. 여기도 여행 다녀왔고요. 미야자키県. 여기는 유학 시절에 한번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고, 자, 가고시마県은 제가 유학을 했던 곳이고, 자, 그리고 오키나와는 우리로 치면 제주도 같은 곳이잖아. 그 큐슈 지방에서도 더 남쪽에 이제 동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행정구역 상으로는 큐슈 지방 안에 이제 포함을 시켜요. 뭐 때로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큐슈 지방 여기까지 따로 보고 오키나와는 또 이제 제주도처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큐슈치호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큐슈 지방 하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자, 여기 슈리성은 이제 오키나와 현에 있는 거죠.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빠르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일본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 여기 북쪽에 홋카이도하고 맨 남쪽에 여기 오키나와. 여긴 제일 춥고 덥겠죠? 그러니까 아한대, 아열대 기후를 제외하고 여기 대부분의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여기 위도가 비슷한 지역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사계절 뚜렷한 거. 위도가 같기 때문에, 아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세계 표준 시간도 같잖아, 일본하고는. 그래서 그런지 계절이 뭐 날씨가 비슷해요. 자, 일본의 인구는 일단 1억 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 한국의 인구보다는 많죠. 자, 근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2035년부터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든다는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 하면 장수 국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언어와 문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 우리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의 외래어. 그 가타카나 배우는 이유는 외래어 표기, 뭐 간판, 방송의 자막 이런 것들 때문에 배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히라가나잖아. 이거는 히라가나인데 여기 나마비르라고 되어 있어. 생맥주라는 뜻인데 나마는 한자로 썼고 비르는 가타카나로 썼죠. 비르, 맥주, 그 비어의 그 일본식 발음인데 그 장음은 이렇게 작대기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보면은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타는 곳인데 놀이바 타는 곳은 히라가나하고 마스 버스는 외래어니까 가타카나 표기를 했죠. 자, 일본의 국호. 자, 이거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 니혼이라고 했어요. 자, 정식 명칭은 니혼코쿠예요. 우리도 한국 정식 명칭은 여권에 써져 있는 대한민국이죠. 자, 그것처럼 일본도 보통은 니혼 하는데 정식 국가 명칭, 그런 여권 등에 써져 있는 것은 니혼코쿠, 일본국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보통 국내에서는 니혼이라고 하는데 뭐 국가적인 뭐 대대적인 행사나 스포츠 대회에서는 니폰이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한자를 쓰고 니폰이라는 발음을 해요.
그래서 뭐 니폰 코쿠 하기도 하고 약간 그 니폰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제국주의 막 군국주의 시절에 약간 좀 이렇게 센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은 일단 있는 것이고 아직도 대대적으로는 이 니폰을 사용한다. 그래서 막 스포츠 경기 응원할 때 우리 막 한국 하듯이 막 일본도 니폰 막 이렇게 응원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대사관에 니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본의 국기는 일장기. 자, 이거를 히노마루라고 하고요. 자, 일본의 국가, 뭐 우리가 이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이제 뭐 한국인 정서에는 뭐 기미가요를 뭐 배우거나 뭐 따라 부른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금기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불러본 적은 없는데 지금 들어본 적이 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일본의 국가는 기미가요. 그리고 국화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국화하고 이제 국조. 일본의 국화는 국화예요. 일본의 국화는 이 나라 국자죠. 국화는 이 국화다. 그 하얀색 꽃. 일본 황실을 대표하고요. 국조. 국조는 이제 꿩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개 일본을 대표하는 꽃으로 이제 벚꽃 사쿠라를 드는데 그게 원래는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뭐 그런 설이 있죠. 어쨌든 대표적인 뭐 꽃은 그러니까 일본 하면 떠오르는 꽃은 사쿠라이기는 한데 원래 국화는 국화다. 여기 국화 장식이 새겨져 있죠. 일본 황실을 상징할 때. 그리고 일본 옛날 화폐에는 여기도 니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꿩이 그려져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2교시 두 번째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다녀왔던 일본의 각 지역, 지방들을 소개해드리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다.